네, 오늘은 파이썬,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 챕터 7 커맨드 앤 컨피그를 할 예정이고요. 아마 오늘 끝까지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7, 8, 9, 10번 챕터는 그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를 쓴 커맨드 라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에 사용하실 때 찾아보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시키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는 파이썬을 가지고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뒤에다가 파이썬을 치고 인터랙션 모드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파이썬 스크립트를 파일로 작성을 해서 그걸 모듈이라고 하죠. 그 모듈을 호출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파이테스트처럼 라이브러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시 m이라는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뜻이죠. 파이썬 모듈 파이테스트라고 해서 그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는 아규먼트를 여러 가지 옵션으로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어떤 아규먼트들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 커맨드 라인에서 파이테스트에 헬프를 집어넣으면 사용하실 수 있는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파이썬 모듈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의 헬프 아규먼트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명이 쭉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필요할 때 찾아서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버블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버블스. 이 샘플 코드를 먼저 체크아웃을 할게요. 7번 챕터 7 코드를 체크아웃을 하고 그 테스트 1 플러스 1이라는 테스트 케이스를 assert 1 플러스 1은 0. 그러니까 얘가 false니까 얘는 테스트 케이스 결과가 false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테스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테스트는 S에 있을 것 같은데 1 플러스 1을 0이라고 주게 되면 얘는 false가 되겠죠. false가 되는 테스트 케이스인데 그 테스트 케이스 자, 요 false를 둔 상태로 그 해당 디렉토리에서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를 실행시키면 그 경로에 있는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하는 펑션을 이 라이브러리들이 찾아서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을 시켜준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우선 디렉토리 구조를 보시면 네, 지금 우리 샘플 코드 루트에 들어있고요. 파이썬 모듈 파이 테스트 실행시켜보면 네, 이렇게 테스트가 쭉 실행이 되죠. 테스트 어큐m.py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이 지금 녹색으로 떨어지는 건 이제 성공이죠. 35%. 그 다음에 테스트 언더바 매스는 첫 번째 것, 1 플러스 1이 페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페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방금은 아무 옵션 없이 실행을 시켰는데 만약에 버블스라는 옵션을 주거나 이거에 똑같은 옵션인데 줄여서 쓰는 -v 옵션을 주면 결과가 나오는 결과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v 옵션을 줘서 실행을 시켜보면 네, 아까는 그 위에 테스트 결과는 이렇게 성공한 건 점점점 녹색점, 실패한 건 F, 그다음에 실패한 것만 이렇게 딱 떨어졌었는데 그 대시 V 옵션을 주고 실행을 시키니까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테스트 케이스별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그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버블스 옵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은 quiet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quiet니까 뭔가 이렇게 로그를 덜 찍는 거겠죠. quiet라고 하거나 -q라고 하는 건데 똑같이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q를 주면 quiet 옵션이죠. quiet 옵션을 주고 실행시켜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그냥 딱 실행 결과만 하고 fail한 것만 이렇게 딱 굉장히 로그가 조금 쫓기는 옵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테스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면 유용하겠죠. 내가 실패된 테스트 케이스가 있나 없나만 간단히 보고 싶을 때 뭐 이럴 때
그다음에 exit first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줄여서는 -x 옵션인데 이건 뭐냐면 앞에 테스트 케이스를 보면은 여기 1+1에서 fail이 나고 났다라고 fail을 표시하고 그 뒤에 테스트 케이스를 계속 이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테스트 케이스가 인디펜던트하지 않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테스트 케이스가 아니고 어떤 플로우대로 실행되는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면 앞에서 fail이 나면 사실 뒤에는 테스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fail이 한 개라도 발생하면 fail이 나는 지점에서 종료해라 라고 하는 옵션이 exit first 옵션이고 추가골은 -x입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네. 그래서 첫 번째 1+1에서 앞에 건 패스됐고 첫 번째에서 fail 나니까 그 뒤에 테스트 케이스들이 실행이 되지 않았죠. 그렇죠? 이 exit first 옵션 -x를 주면 된다. 그다음에 맥스 페일은 이것도 딱 봐도 알겠지만 페일 개수가 몇 개 이상 되면 더 이상 테스트하지 마라.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시 맥스 페일 이퀄 1. 그러니까 하나라도 테스트하면 하나 이상 페일이 나면 테스트 종료해라. 보시면 14개 아이템을 컬렉트 했는데 제가 뭐 철자가 틀렸나 보네요. 네. 대시를 하나 빼먹었죠. 페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되고 한 개가 맥스 페일이 1이니까 한 개 됐을 때 에러가 나요. 맥스 페일을 2로 해보면 그냥 하나는 표시하고 넘어가겠죠. 그렇죠? 네, 보시는 것처럼 한 개만 발생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뒤에를 테스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맥스 페일 옵션. 이 옵션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나중에 만약에 써야 될 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 이 문서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거를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뭐냐면 JUnit -xml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중요한 거는 테스트 케이스 작성, 테스트 플래닝, 그다음에 테스트 익스큐션, 그다음에 리포트잖아요. 리포트. 그래서 그 파이테스트가 리포트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얘는 JUnit 형태의 XML. 이건 이제 JUnit 테스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포맷이어서 그 포맷을 지원하는 겁니다.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에서. 그래서 내가 파이테스트를 실행을 하는데 옵션으로 JUnit XML 포맷으로 리포트를 해라. 뒤에 건 이제 리포트를 떨굴 파일명입니다. 리포트 .xml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하고 리포트가 이 디렉토리에 떨어졌겠죠. 네, 여기 보면 report.xml 파일이 생긴 걸 볼 수가 있고 XML로 이렇게 리포트 내용이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JUnit의 포맷이라서 그런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JUnit 그 툴 같은 데서 저 리절트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읽는 툴들이 많기 때문에 저 포맷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테스트에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크게는 이제 여기 형식이 INI 파일 형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TOML 형식인데, INI 파일이 이제 옛날 윈도우 스타일 그 컨피그 파일이죠. 그렇죠? 컨피그 파일이죠. 그래서 그 파일을 넣을 수 있는데, 한번 파일을 넣어보면, 파일명은 pytest.ini여야 됩니다. 그래서 pytest. 샘플 코드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pytest.ini 파일로 만들고 pytest 요거 이제 ini라는 컨피그 파일 형식은 어떤 모듈에 대해서 컨피그할 값입니다. 여기 보면 pytest의 컨피그로 JUnit 패밀리는 XUnit2라는 걸로 옵션을 준 거예요. 컨피그를 준 거예요. 컨피그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파이테스트 그 문서 도큐먼트에 가시면 당연히 이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 쓰는 방법, 그 컨피그 쓰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제로 있는 걸 간단히 보면 여기 보면 adopt라고 하는 이 옵션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줬던 커맨드의 파라메타, 아규먼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q 옵션을 주면 quiet 옵션을 줘서 실행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피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댑트 지금 원래 지금 이렇게 그냥 실행시키면 파이테스트를 그냥 실행시키면 디폴트 옵션으로 실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콰이어트 옵션을 항상 콰이어트 옵션을 주고 싶다. 그럼 이 어댑트 값, 어댑트 값을 에다가 커맨드 라인을 줘주면 얘는 항상 실행이 되겠죠. -q.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네, 콰이어트 옵션으로 실행이 됐죠. 콰이어트 옵션으로. 네, 그렇게 내가 컨피그를 둬서 항상 뭐 실행할 거에 대한 어떤 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 거기에 넣는 값들 뭐 실행하는 미니멈 버전 그 파라미터 어떤 파라미터를 항상 줘서 실행할 건지 그 다음에 내가 테스트할 패스를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여기 테스트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디렉토리별로 쭉 나눠져 있는데 특정 디렉토리 내에 있는 것만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테스트 패스로 주면 됩니다. 지금 뭐 디렉토리가 하나여서 큰 의미는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디폴트 옵션으로 JUnit 패밀리가 XUnit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JUnit XML 옵션이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그 간단한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커맨드하고 그다음에 내가 실행할 때 항상 자동으로 그 파라미터가 아규먼트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config 파일, pytest ini 파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고 나중에 하실 때 필요하면 이 문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파이테스트 문서를. 이번에는 테스트를 필터링하는 거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이제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테스트 케이스가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실제로 테스트 전체를 항상 모든 테스트를 다 돌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것만 테스트하고 싶을 때 필터링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 파이테스트를 실행시킬 때 아규먼트로 경로를 주면 그 경로에 있는 것만 있는 테스트만 실행을 합니다. 내가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폴더로 쭉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구조에 따라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파이테스트라고 해놓고 테스트라는 경로를 주면 테스트 안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만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그렇죠? 지금 13개 패스했고 1개 페일했고 지금 콰이어트 옵션이 디폴트로 돼 있어서 결과가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고 있죠. 만약에 다른 디렉토리를 한번 지정을 하면 스토프 디렉토리를 지정해 볼게요. 근데 스토프 디렉토리는 우리 앞에 클래스에서 봤지만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어떤 모듈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어큐뮬레이터나 모듈만 존재하죠. 여기서는 테스트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고 실행을 하면 테스트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야 되죠.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또 테스트, 또 테스트라고 뜨죠. 왜냐하면 스토프 디렉토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를 주면 특정 경로 안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만 실행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스토프 주면 테스트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예를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는 디렉토리로 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까 특정 파일별로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테스트 폴더 안에 테스트 어큐이라는 테스트 케이스하고 테스트 메스라는 테스트 케이스 이렇게 두 개의 파일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파일별로 원래는 그 폴더 전체를 다 실행시키면 테스트 케이스가 13개죠. 13개. 실행시켜보면 13개죠. 14개죠. 14개. 한 개 실패하고 13개. 만약에 뒤에다가 파일명까지 지정을 하면 테스트 어큐 파일 라고 주면 딱 그 안에 있는 5개 테스트 케이스만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로를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테스트 케이스만 실행할 수 있다. 그다음은 파일 안에 특정 테스트 케이스만 실행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 실행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콜론하고 그 테스트하려고 하는 테스트 함수명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러면 테스트 1 플러스 1이라는 테스트 케이스 한 개만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시켜보면 네, 1 플러스 1. 우리는 fail라는 테스트 케이스였죠, 아까 수정해놔서. 1 플러스 1은 2인데 0이라고 assert 0 해놔서 fail 떨어지는. 이렇게 파일별, 특정 경로별, 디렉토리별로 또는 특정 파일별로 또는 특정 파일의 특정 테스트 케이스별로도 실행을 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K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키워드로 테스트 케이스를 필터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테스트 케이스 내에 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테스트 케이스만 내가 테스트하겠다. 그래서 내가 파이테스트, 그러니까 경로를 주는 대신에 K라는 옵션을 주고 1 이렇게 하면 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애만 1 플러스 1, 그렇죠? 지금 보면 원이 들어가 있는 애가 3개네요, 그렇죠? 3개. 진짜 3개인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면 예, 1 플러스 1, 1 플러스 2, 1 플러스 1, 그렇죠? 하나, 둘, 2개. 그다음에 레스에 예, 3개. 이렇게 3개 테스트 케이스만, 그러니까 특정 단어가 있는 테스트 케이스만 실행할 수도 있다. 보면 그래서 1 플러스 1은 페일 났고 다른 2개는 패스됐고 11개는 필터링 돼서 실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K 옵션으로 필터링 하는 것 맞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문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 내용을 주고서 그 단어로 테스트를 하면 내가 테스트 케이스 파일이나 테스트 케이스 펑션명을 정확하게 찾지 않고도 키워드만 가지고도 원하는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있고, 저렇게 하는 거는 약간 조금 원시적인 방법인 것 같고, 좀 더 구조화된 테스트 구조를 만들고 싶으면 마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커. 그러니까 파이테스트 데코레이터 중에 요 골뱅이가 있으면 엣이 있으면 데코레이터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에 마크라는 거에 파라메타라이즈. 이거는 그 앞에서 파라메타라이즈 하는 테스트 코드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파라메타라이즈 테스트 코드 보시면 테스트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번 실행하고 싶어서 파이테스트 마크 파라메타라이즈 하고 거기에 집어넣을 변수명으로 우리가 요 마커를 썼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테스트 하려고 하는 종류로 마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파라메타라이즈 하는 거는 파라메타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매스에 해당하는 테스트 케이스들은 전부 다 저 마커를 붙여주면 데코레이터를 테스트 케이스 위에 이런 식으로 매스라고 붙여주면 매스라고 붙여주고, 어큐뮬레이터는 이름을 어큐뮬레이터라고 줘서 이렇게 마커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큐뮬레이터 테스트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는 어큐뮬레이터 마커를 붙여서 이 테스트 케이스는 어큐뮬레이터라고 마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테스트 케이스에. 그리고 나서 이 마커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하는 거죠. 실행할 테스트 케이스를. 해놓고 그 마커를 필터링하는 방법은 이렇게 config 파일에 마커 설정을 해주시고요. 어큐뮬레이터 마커랑 매스라는 마커가 있다. 마커는 2개가 있다라고 컨피그를 달아주시고, 나는 매스를 테스트할 거야. 그러니까 파이썬 -n 파이테스트를 실행하는데 파이테스트의 옵션 중에 마커 필터링,
아까는 K는 그 키워드로 필터링하는 거였고 M은 마커로 필터링하는 겁니다. 매스라는 마커가 붙은 애만 테스트할 거야. 네, 이렇게 하면 매스 그 어큐뮬레이터 5개는 빼고 나머지만 테스트가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큐뮬레이터만 테스트할 거야. 마커가 어큐뮬레이터로 붙어 있는 애들만 테스트할 거야. 또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구조화해 놓고 필요한 애만 그때그때 테스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지금 파이테스트의 필터링 기능. 필요한 내용이 더 있으시면 이 도큐먼트, 라이브러리 설명 도큐먼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뭐 스킵하는 거, 스킵 if,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스킵하는 거, 엑스페일, 아까 엑스페일은 보셨죠? 그다음 파라메타라이즈, 아까 해봤죠? 파라메타라이즈 앞에 챕터에서 그런 옵션들을 추가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테스트 패스도 아까 전에 아까 이미 설명드렸죠? 테스트 패스, 만약에 내 테스트 하고 싶은 애 테스트 패스 꼴 네, 이렇게 하고 패스로 주면 된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내게 내 가해를 스토프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테스트가 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다. 네, 이게 그 테스트 케이스를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에서 필터링하는 방법입니다. 필터링하는 방법. 컴피그하고 좀 비슷하죠. 그다음에 챕터 9은 이 부분은 이제 그 라이브러리 쓰는 거하고는 다르고 이제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 이건 이제 테스트에 대한 용어 정리 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한 거는 코드를 테스트를 했잖아요. 앞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 스터프 안에 있는 어큐뮬레이터 클래스에 있는 요 메서드들을 카운트 또는 애드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코드를 테스트하는 거를 우리는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한다. 또는 유닛 테스트라고 한다. 요 서브 컨테니어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한 번도 써본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화이트박스 테스트 또는 유닛 테스트라고 한다. 코드를 테스트하는 거는. 그리고 또 다른 테스트로는 피처 테스트라는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이트박스 테스트랑 피처 테스트는 블랙박스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차이가 뭐냐?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코드에다 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그 어큐뮬레이터 클래스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얘는 지금 내가 요 어큐뮬레이터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는 저 코드를 직접 임포트해서 불러와서 코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닛 테스트입니다. 유닛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죠. 그렇죠? 근데 피처 테스트는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또는 엔드 투 엔드 테스트라고 한다. 이 차이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블랙박스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에다 대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얘는 지금 코드를 내가 불러와서 그 코드를 임포트해 와서 그 코드를 사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피처 테스트는 코드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API, 그러니까 REST API 대표적으로 API 서버에다 대고서 내가 그 API를 테스트한다던가 아니면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웹페이지를 통해서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한다든가 아니면 모바일 앱을 띄워놓고 그 모바일 앱을 테스트한다던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프로덕트에다 대고서 테스트를 하는 거를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고 그 안에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또는 엔드 투 엔드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고요. 지금 파이 테스트를 가지고 이제 피처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간단히 한번 볼 건데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피처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테스트하고자 하는 프로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프로덕. 간단하게 이제 REST API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샘플로 나온 거는 덕덕고라고 하는 그 검색 엔진이 있어요. 덕덕고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 덕덕고라고 하는
이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 엔진에 대한 그 인스턴트 앤서 API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파이테스트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보시면 https://docdocgo.com 그다음에 이렇게 제이슨 이런 식으로 URL이 있는데 이 리소스에 가면 아마 URL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클릭을 해보시면 네, 빠른 답변 API라고 돼 있고 이렇게 호출하면 된다. 이 API를 호출하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API를 테스트하게 되면 걔는 이제 피처 테스트가 되는 거죠. 블랙박스 테스트.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피처 테스트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하고요. 체크아웃을 하면 생성되는 파일이 추가된 파일을 보시면 테스트 REST API라는 모듈이 추가됐죠. 그렇죠? 그 REST API를 테스트하려면 API를 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PI를 콜하는 라이브러리,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모든 걸 밑바닥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스크립트를 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죠. 그렇죠? 이미 누군가가 대부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파이테스트 아까 우리 쓰기 위해서 임포트 했었죠.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그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 리퀘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뜨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모듈이 없어. 리퀘스트라는 모듈이 없어. 그래서 너 이 패키지 인스톨 할래? 라고 지금 물어보죠. 파이참이 자동으로. 잠시만. 다른 메시지가 와가지고 그 지금 강의에 관련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리퀘스트라는 모듈이 없다라고 뜨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 이 라이브러리 그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 설명을 했지만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거는 파이썬에 PIP라는 패키지가 있다고 그랬죠. PIP를 가지고 PIP install request 하면 리퀘스트 모듈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어디에 설치되냐면 전역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글로벌하게 설치된 파이썬 라이브러리 안에 인스톨을 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인스톨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이참이 자동으로 해당 레퍼런스 찾아서 빨간 줄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API를 호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리퀘스트라는 것이 있다. 리퀘스트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하시고 인스톨 된 다음에는 그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 임포트를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덕덕고 인스턴트 앤서 API 방금 보신 덕덕고 인스턴트 앤서 API를 호출하는 내가 API를 호출해서 그 API가 정상적으로 결과를 반환하는지를 테스트하는 펑션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로 만들면 되고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덕덕고 인스턴트 앤서 API 그래서 지금 이미 있는 코드를 보시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 요 위에 마커가 두 개가 붙어 있네요. 요거는 하나는 덕덕고라는 마커가 하나 붙어 있고 하나는 REST API라는 마커가 붙어 있네요. 이건 나중에 테스트 케이스를 필터링 할 때 쓰려고 마커를 아마 붙인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PI URL 아까 보신 이 API URL 지금 이 URL을 내가 호출해서 그 결과로 얘가 반환이 되는가, 정상적으로 반환이 되는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URL이라는 변수 안에 URL 실제 API 주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패턴, arrange, act, assert라고 하는 우리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 URL을 arrange하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테스트를 시작을 하면 되죠. 액션, 액트.
는 request.get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get이라는 메소드. 그다음에 그 안에 URL을 주면 그 URL을 HTTP get 메소드로 호출을 해서 호출된 결과를 리스판스로 반환을 해줍니다. 이 request.get이라는 메소드는 이건 이제 request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리스판스 받은 거에는 여기에도 여러 가지 값이 같이 반환이 되는데 .json이라고 하면 그 반환받은 값을 JSON 포맷으로 반환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JSON 포맷으로 반환이 되죠, 그렇죠? JSON 포맷으로 이 반환된 값을 body라는 변수에다가 반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rrange, 그다음에 act, 그다음에 이제 validation, 테스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assert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를 테스트할 때 뭘로 밸리데이션 할 거냐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때 결정하겠죠. 근데 API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일단 API가 정상적으로 호출됐는지, 그러니까 반환된 HTTP 코드가 200인지, HTTP 200인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호출에 대해서는 200 코드를 반환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판스에 있는 스테이터스 언더바 코드의 값이 200인가 를 어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200이면은 정상적으로 API가 호출됐다는 뜻이니까 바디가 있겠죠. 바디가 정상적으로 들어왔겠죠. 그럼 바디 안에서 내가 무엇을 확인할 거냐, 그건 뭐 정하면 되죠. 내가 요 API를 호출했을 때 어떤 값이 오는 거를 기대해 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값을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abstract text라는 키 값의 문자열에 파이썬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도록 어설트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body는 JSON이잖아요. JSON은 그 키 밸류 형태로 데이터 구조를 갖기 때문에 딕셔너리 자료 구조,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딕셔너리 구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body의 abstract text라는 키의 밸류가 되죠. 그렇죠? 여기 보면 abstract 텍스트 얘죠, 얘의 밸류. 이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 이 문자열 안에 in 파이썬이라는 요 단어가 있는가? 이게 있으면은 정상이다라고 했죠. 여기에 파이썬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없네요, 단어가. 앱스트랙트 안에 앱스트랙트 텍스트 안에 파이썬이 없는데 얘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패스트라고 떴네요.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body abstract 텍스트 실행을 해보면 네, 여기 프린트된 문장이죠. 첫 번째 단어가 파이썬이네요. 파이썬 is 하이 레벨.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설트가 true여서 얘는 테스트 케이스가 패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get 메서드로 호출하는 간단한 스크립트를 해봤지만 마찬가지로 get, post, 뭐 delete, 그다음에 뭐 put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에. 당연히 그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쓰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문서를 찾아보면 되죠. 그렇죠? 문서를 파이썬 리퀘스트. 네, 이렇게 보시면 뭐 원래 그 공식 문서에서 보셔도 되고 대부분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은 문서에 있으니까 리퀘스트에서 보시면 get으로 호출할 땐 get하고 URL, 그다음에 put, delete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응답 코드 HTTP의 상태 코드는 스테이터스 코드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body문은 요청한 값에 따라서 컨텐츠로 컨텐츠라고 하면 바이너리 원문. 그러니까 지금 얘는 실질적으로 JSON 포맷의 텍스트, 지금 로우 데이터를 보시면 이런 텍스트 문자열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컨텐츠의 값을 읽어오면 걔는 방금 그 보신 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라고 하면 UTF 파일로 인코딩된 문자열로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이슨이라고 하면 걔는 제이슨 함수 통해 딕셔너리 기체, 제이슨 딕셔너리 기체를 얻는다. 그다음에 응답 헤더, 만약에 응답 헤더를 내가 확인하고 싶으면 response.headers를 출력해 보면 그 headers 안에 이 HTTP 헤더 값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et 쓰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었고, 네. 그다음에 post나 put으로 보내는 방법. post나 put으로 할 때는 리퀘스트의 바디 페이로드의 데이터를 담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헤더에 그 바디의 내용이 어떤 타입이냐, 컨텐트 타입 헤더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면 어플리케이션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걸로 자동 설정된다. HTML 양식으로. 제이슨을 사용하면 제이슨 포맷으로 어플리케이션 컨텐트 타입을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설정을 하면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포스트로 그 API로 호출할 때는 제이슨 포맷에 호출을 하죠, 그렇죠? 그럴 때 컨텐트 헤더에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URL 집어넣고 제이슨 형태로 헤더를 주게 되면, 헤더와 바디를 주게 되면 제이슨으로 포스트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문서를 보시면서 사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API get 메소드로 테스트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걸 봤고, 마커 이렇게 작성을 했죠. 당연히 마커 여기서 역시 필터링하는 거 예제를 보여주려고 마커를 붙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REST API라는 마커가 붙어 있는, 이게 -m이 마커란 뜻이니까 그 API 테스트 케이스만 호출 실행을 하겠죠. 네. 실제로 15개 아이템 중에 1개만 14개는 실행 안 하고 1개만 실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REST API 마커를 이 테스트 케이스에만 작성해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PI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자동화 코드를 테스트 코드를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API 우리는 지금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API 테스트 코드 작성을 했는데, 지금 이 강의를 만드신 분은 타번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 API 테스팅 하는데 쉽게 테스팅할 수 있도록 되는 타번이라는 그 프레임워크가 있다. 그거의 컨셉은 그 우리가 API 지금 원래는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문을 써서 호출하고 뭐 바디는 뭐고 헤더는 뭐고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쭉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매번 반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야말 포맷으로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고 거기 안에 보낼 내용, 받을 내용, 테스트할 내용을 작성을 해서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이다. 이 프레임워크를 쓰면 테스트 케이스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API 테스트가 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탑원을 쓸지 안 쓸지는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하게 되면 따로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처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하고 블랙박스 테스트에서 REST API를 테스트하는 피처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러그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플러그인은 이제 누군가가 추가로 플러그인 코드를 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플러그인 중에 파이테스트 HTML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고 싶으면 당연히 라이브러리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인스톨을 한번 해볼게요. pip 인스톨 파이테스트 HTML.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파이테스트 플러그인이니까 이렇게 플러그인 옵션 나는 HTML 플러그인을 쓸 거고 그거의 값은 리포트 HTML이라고 줬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리포트를 HTML 형식으로, 아까 전에 파이테스트에 기본적으로 있는 리포트 형식은 JUnit XML 포맷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HTML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방금 우리가 설치한
HTML 플러그인이 report.html을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report.html 파일이 생겼죠? 그리고 리포트를 HTML 포맷으로 이렇게 예쁘게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면 될 텐데, 브라우저에서 예, 크롬으로 열어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리포트가 지금 테스트한 패키지는 뭐고, 뭐 환경은 뭐고, 플러그인은 뭐였고, 그래서 테스트한 것 또는 테스트 리절트가 이렇게 쭉 HTML로 보기 좋게 나오죠. 보기 좋게. 그게 이제 HTML 플러그인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그인이 몇 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플러그인 중에 그 커버리지 플러그인이 있어요. 파이테스트 커브라고 하는 커버리지를 테스트하는. 이거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블랙박스 테스트를 할 때는 사용할 수 없고 유닛 테스트 코드를 가져다 테스트를 할 때는 내가 테스트하는 코드에서 코드를 호출하기 때문에 어느 코드가 호출됐는지를 실행하면서 검증을 해서 내가 만든 테스트 케이스가 내가 짠 코드의 몇 퍼센트를 커버하고 있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파이테스트 옵션으로 플러그인 옵션에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디렉토리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스터프라고 하는 스터프 안에 이게 패키지잖아요. 스터프가. 그렇죠? 왜냐하면 던던 init 던던.py라는 파일이 있으면 걔는 패키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터프 패키지를 내 테스트 케이스에서 얼마나 커버하고 있냐 봤더니 테스트 어큐m.py에서 33%, 매스에서 93%, 나머지 100% 실행을 하고 봤더니 100%다 커버하고 있어. 라고 커버리지 100%라고 딱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내가 작성한 테스트 케이스가 덜 테스트한 코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테스트 커버리지 플러그인입니다. 보면 마찬가지로 스터프하고 테스트도 그러니까 경로를 계속 주면 그 경로를 전부 다 테스트하겠죠. 그 다음에 리포트 옵션을 줘서 그 테스트 커버리지를 방금 본 거를 HTML로 떨구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그냥 넘어갈게요. 네, 떨구면 이런 식으로 HTML 파일로 커버리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네, 그러면 리포트 떨어진 걸 보면 XML로 떨어지네. XML로. 네. 이건 아까 떨어뜨린 것 같은데 어디다 떨어뜨리라고 했죠? HTML로 리포트해라 커버리지를. 덮어 쓰지 말까? 근데 테스트 케이스 HTML 때 여기 있네. HTML 커브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생성했네요. 인덱스를 열어보면 네, 커버리지 리포트 100% 커버했다. 내가 작성한 테스트 케이스에서 그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 피처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요 코드 커버리지 이 라이브러리를 쓸 수 없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 테스트 레일에서 그 요구사항에 대한 아이디를 가지고 원래 커버리지를 계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테스트 레일을 보면. 그다음에 파이테스트 엑스 리스트 얘는 뭐냐면은 병렬 처리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을 하면 파이테스트가 이렇게 지금 너무 빨라서 안 보이지만 점 하나하나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가 엄청나게 많으면 이게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잖아요. 빨리 테스트 끝내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럴 때 병렬로 빠르게 테스트하는 라이브러리가 파이테스트 엑스디스트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얘를 설치를 하면 파이테스트를 병렬 실행해 주는 거예요. 병렬 파이테스트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대시 n 옵션을 줘서 내가 몇 개의 프로세스로 테스트할 건지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네, 테스트를 하는데 얘는 3개니까 내가 3개의 프로세스로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나눠서 실행할 거야. 실행을 해보면 네, 여기 보면은 프로세스 하나가 1, 2, 3, 3개가 떠서 15개를 병렬로 테스트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얘는 병렬로 실행되니까 만약에 테스트 케이스 사이에 디펜던시가 있어서 앞에 거를 먼저 실행하고 뒤에 걸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병렬 처리를 하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그렇죠? 병렬 처리는 동시에 실행을 하니까. 그다음에 파이테스트 BDD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헤이비어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거의 약자예요. BDD는. 근데 요거는 테스트 케이스 작성할 때 기분 when then이라는 포맷으로 줍니다. 지금 우리는 보면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때 arrange, act, assert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을 했잖아요. 근데 요 BDD의 기분 when then이라는 컨셉은 뭐냐면 기분으로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그거는 결과가 뭐여야 돼.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거예요. 그 프레임워크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BDD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 우리 쪽 카본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포크 프레임워크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파이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쓰고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스포크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쓰거든요. 그게 이 BDD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때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타 이런 플러그인들을 커스텀 플러그인을 추가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파이테스트 인트로덕션 투 파이테스트 클래스를 3번에 걸쳐서 모두 진행했습니다.